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입니다. 특수폭행. 해당 죄명은 특히나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에 대해 경미한 범죄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술병 폭행은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폭행이라는 단어 앞에 특수라는 단어가 들어간 만큼 보다 중한 행위에 해당하며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하였거나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폭력을 가하였다면 특수폭행죄가 인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나 가위와 같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휴대폰이나 물통, 수저, 술병, 의자 등과 같이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것이라도 상대방이 위협적으로 느꼈다면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사건 발생 장소가 술집이거나 음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위력을 행사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게다가 술병 폭행으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상해죄에 대한 책임도 발생합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그로 인해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벌금형 규정이 없으며 미수범 또한 처벌하고 있습니다. 폭행과 술병 폭행 차이점은 특수폭행과 일반 폭행죄의 차이점은 바로 반의사불벌죄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당사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술병 폭행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합의를 해야 하는 이유. 재판부는 형을 결정할 때 합의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합의로 범행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술 먹는 상태에서 그랬다. 예전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심신미약 상태로 간주하여 주치감경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형법이 개정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감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병 폭행에 대해 선처를 받기 쉽다는 것은 옛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가게 내부에 CCTV가 부착되어 있다면 당시 상황이 명확하게 촬영되어 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그 책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술을 먹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져 잘못된 판단을 하고는 합니다. 그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법원도 술병 폭행에 대해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발적인 감정으로 본 사안에 연루된 것이라면 신속하게 대응하기 바랍니다. 인천 형사변호사가 해결한 특수폭행 사례. 의뢰인 씨는 자신이 방문한 식당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시비가 붙어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들을 하자 씨는 참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술병을 들어 상대가 있는 방향으로 던졌고 그 파편이 피해자의 팔에 박히게 되면서 술병 폭행과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일행은 그 자리에서 바로 씨를 신고하였고 경찰에서 진술까지 마친 씨는 송치 및 기소된 상태에서 실형 방어를 위해 법인을 찾았습니다. 대리인은 씨가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 순간 감정에 치우쳐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사안이라는 점,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이야기를 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형사공탁한 점과 본 사안 외에 그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수사조차 처음 받아보는 모범 시민이라는 것을 언급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주장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인 이상 위험한 물건 이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특수폭행이 인정됩니다. 게다가 일행의 싸움에 가담하였다면 그 사람 역시 처벌받게 되므로 혐의가 있다면 더 늦기 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